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오시거나 또는 비즈니스 출장을 오시거나 또는 거주 또는 이주를 오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잡다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수인데요. 인도네시아 물은 기본적으로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먹는 물과 양치하는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하셔서 사용해야 하고요. 생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다 그게 그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마켓에 가면 판매하는 생수 종류 중에 아쿠아나 클레오라는 브랜드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실 아무거나 마셔도 슈퍼마켓에서 파는 생수들은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물가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현지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00루피아에서 20,000루피아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관광지 또는 보통 레스토랑 음식 가격은 현지인들이 먹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50,000루피아에서 100,000루피아 정도 주셔야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거고, 다만 발리 관광지보다 오히려 자카르타 중심지의 음식 가격이 20%에서 30% 좀 더 높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족자카르타 같은 지역은 발리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 가격 외에도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실 텐데,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흡연율 1위 국가인 만큼 예전에는 담배값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요즘은 담배 가격이 현지 담배를 피우시면 조금 더 저렴하지만 이 현지 담배 특성상 정향 냄새라 그래야 되나요? 그 특유의 향 냄새가 있고, 담배 필터 부분을 약간 사탕수수 같은 걸로 만든 담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워보시면 굉장히 단맛이 돌기도 합니다. 입에 맞는 분들은 피우셔도 되는데 워낙 타르랑 니코틴이 고함량입니다. 그래서 한 대 피우면 내가 이러다 빨리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독한 담배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로 피는 담배는 현지 담배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입 담배, 아니면 브랜드 자체는 수입됐지만 생산은 여기서 하는 그런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통상적으로 말보로 뿌띠라고 하는 하얀색 말보로를 많이 피죠. 또는 우리나라 브랜드인 에세를 많이 피기도 하는데요. 한 갑에 보통 30,000루피아에서 40,000루피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담배값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물가에 비해서는 저렴하지 않은 거죠. 다음으로 술인데요.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빈땅 병맥주, 작은 거 기준으로요. 병맥주가 보통 35,000에서 50,000루피아 정도. 참고로 인도네시아 맥주 중에 가장 무난한 맥주 종류 두 종류는 빈땅 맥주, 그리고 발리하이라는 맥주입니다. 발리하이 같은 경우는 라거가 있고 드라프트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프트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빈당 맥주랑 뭐가 다르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한국에서 나는 주로 부드러운 화이트 맥주를 좋아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빈당 맥주를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카스 팍 쏘는 그런 맥주를 좋아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발리하이 드라프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당마다 이렇게 유통받는 맥주 종류가 제한적인 곳도 굉장히 많아요. 빈땅 맥주가 없는 곳도 있고 또는 발리하이 맥주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보시고 원하시는 맥주 주문하시면 되고, 참고로 발리에서 만약 맥주를 구입하고 싶다, 따로 식당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직접 구매해서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서클K라고 하는 24시간 편의점 매점에 가시면 항상 맥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삐또 마트 또는 그랜드럭키, 띠아라 데왔다 이런 대형 마트에는 당연히 술이 있고요. 이렇게 대형마트 외에도 지나가다가 보시면 발리는 구멍가게에만 들어가셔도 대부분 맥주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런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맥주 가격이 오히려 대형마트 맥주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많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이 과일의 천국이라는 사실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오셨을 때 도대체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딱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 과일들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망고, 망고스틴, 드래곤프루트, 용과라고 부르죠. 살락, 영어로는 스네이크 프루트이라고 하고요. 플랭깽,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두리안이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오셨을 때 요 정도는 먹어봐야 내가 인도네시아 과일을 좀 먹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치안인데요. 보통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지역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 치안 괜찮나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지역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후진국이고 그리고 조금 더럽고 밤에 돌아다니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카르타 시내라든지 발리 그리고 족자 같은 대도시들은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발전됐고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녀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클럽 같은 유흥지역, 유흥주점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술 취한 사람도 많고 술 취한 취객을 노리는 잡범들이 있죠. 소매치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어디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너무 분위기에 취했다거나 너무 술에 취해 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범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밤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뭐 헉치기를 한다거나 뭐 갑자기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그런 소매치기 같은 걸 당해본 적은 없는데요. 물론 이제 관광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데 오토바이에 이제 핸드폰 구글 지도를 보시려고 거치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동안 오토바이에 거치된 핸드폰을 훔쳐가는 그런 소매치기들이 짱구 지역 일대에서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늘상 있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발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가 본인 동네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면 동네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말루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동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그 범인을 잡아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오지랖인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분들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그리고 어느 가게나 관광지나 대부분의 건물에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경비원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마디만 외치시면 됩니다. 똘롱! 똘롱이 도와달라, 헬프의 뜻이거든요. 똘롱! 한마디만 하시면 분명히 주변에 있는 경비원분들이나 지나가던 분들이 망설이지 않고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분들의 특성이에요. 가끔은 너무 오지랖이 넓다 싶을 정도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도와주는 것 자체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여행 오셔서 물건 분실한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행 왔을 때 도대체 물건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막상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물건이 없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여권을 한번 분실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행동하셔야 될 게 경찰서에 가시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본인이 어떤 물건을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수랏 그힐랑한, 다시 말해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이 분실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뭐 여권 재발급이라든지 아니면 분실물에 대한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인사 문화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경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사성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도 지나가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 고개를 까딱하는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관광지인 발리보다는 이런 족자카르타 같은 도시가 조금 더 인사성이 밝은 것 같고요.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는 대도시답게 아무래도 인색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뭐 제 고향인 포항에서 동네나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동네 분들을 만나면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 살 때, 그리고 우리 처가가 있는 수원에서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절대 그 누구와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문화가 대도시일수록 각박한 삶을 살고 있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만약에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뭐 합장을 하듯이 모으시고 이렇게 고개를 굳이 안 숙이셔도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고개를 살짝 정도 숙이는 편이거든요. 그 정도 인사를 하시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발리 같은 관광지에 와보시면 대부분의 현지인분들이 손님이 오셨거나 또는 손님이 떠나실 때, 그리고 감사 인사를 포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인사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사말은 그냥 쉽게 헬로 대신 할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요 시간대에 맞게 슬라마 빠기, 슬라마 시양, 슬라마 소레, 슬라마 말람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인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도 슬라마 빠기고요. 헤어질 때도 슬라마 빠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바로 식사 문화인데요. 인도네시아 식사 문화는 기본적으로 숟가락이나 포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른손, 왼손은 뒤처리 손,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보통 손 씻는 물을 주거나 아니면 손 씻는 이제 워시타풀, 그 세면대가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손으로 먹지 않잖아요. 물론 뭐 현지 문화를 존중해서 먹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아무래도 좀 찝찝하다 보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 또는 포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식당에서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현지 식당에 가시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손을 들어서 퍼미시 실례합니다. 민따 가르푸 샌독. 가르푸는 포크고요. 샌독은 숟가락입니다. 만약에 뭐 젓가락도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민따 순빛이라고 얘기하시면 젓가락을 갖다 줄 거예요. 근데 통상 젓가락은 중국식 인도네시아 음식을 파는 곳이라면 이 순빛 젓가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포크랑 숟가락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씻는 물 줬는데 그거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드시면 절대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물은 99% 사 먹어야 됩니다. 절대 물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도로 정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차량 통행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네덜란드나 뭐 일본의 식민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차량 방향이 정착화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역주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갔을 때 간혹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차량 방향이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오시면 길을 건널 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와 반대인 오른쪽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 편에서 본인이 길을 건널 때 오른쪽 편에서 먼저 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보시고 중앙선을 넘어간 다음에는 왼쪽 편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인도네시아가 횡단보도가 일단 많지가 않고요. 횡단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신호 체계가 굉장히 이상해서 이게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들이 신호를 잘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이 건너야 될 파란불인데도 차나 오토바이가 쌩쌩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건너실 때는 반드시 오른쪽부터 보시고 중앙선을 넘어가시면 왼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을 건널 때 차들이 잘 세워주지 않아요. 사람이 건넌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딱 차량이 오는 오른쪽을 딱 바라보면서 그 차량의 운전자와 눈을 딱 마주칩니다. 일단 아이 컨택을 하면 되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눈이 딱 마주치면 일단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내 차가 지나간 다음에 건너가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컨택을 하고 딱 네가 최고야 하고 따봉을 한번 날려줍니다. 따봉을 여기선 짐볼이라고 하는데요. 따봉을 한번 딱 날려주면 서로 기분 좋게 세워주는 운전자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게 딱 따봉 한번 해주고 길을 건너면 제가 봤을 때 거의 99%는 손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물론 1% 정도는 이거 안 먹히는 운전자들도 있기 때문에 건너실 때 여러모로 주의하셔서 건너시면 되고요. 길 걸어가실 때도 인도네시아가 도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뒷차나 뒷 오토바이가 백밀러로 사람의 팔 같은 걸 쳐서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 걸어가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바싹 왼쪽으로 붙어서 걸어가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편 차량이 마주오는 반대편 인도로 주로 걸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인도로 가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인도네시아에 오셨을 때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 기본 상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삼빠이 쭌빠.